네, 오늘 3부 초대석 시간에는요. 고 에코 패스트 컨트롤의 필립정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또 구수한 얘기들 또 우리가 생활에 도움이 되는 이런 곤충들이라든지 이런 얘기들 해주시는데 오늘 어떤 네. 얘기할지 궁금하네요. 네, 이렇게 바라보고 있으면요. 저보다 더 DJ 같으세요. 목소리가 참 좋으셔가지고. 네. 그래서 오늘 근데 준비하신 이야기가 여성분들은 조금 이제 한번 이렇게 몸서리치고 갈 것 같은데요. 송충이에 네. 대해서 준비해 한국말로 오셨다고요. 송충이라고 하고요. 네. 이제 그건 송충이라는 건 원래 소나무에 기생하는 벌레다. 나방의 애벌레를 송충이라고 하는데 그 소나무가 병들어 죽게 만들고 하거든요. 소나무의 수액을 네. 먹고.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사실은 한국말로는 송충이로밖에 번역이 안 되지만 영어로는 카터필라라고 캣 아. 애벌레. 근데 애벌레 그러니까 나방과 나비의 애벌레를 카터필라라고 하는데요. 네. 그 여름 이제 여름에 많이 활동을 하고요. 늦여름까지 해서 그렇죠. 잔디 위나 나무 위, 나뭇잎에 이렇게 기생을 하면서 우리 눈에 띄는데 많이들 징그러워하시고 좀 눈에 안 보였으면 하시는데 그런 것들이 간혹은 집 안으로 들어와서 이제 문제가 되고 저한테도 연락을 취해 오시는 이제 고객들이 많으신데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그것이 기생하는 줄 알고 또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지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하고요. 네. 네, 단지 또 카터필라뿐만 아니라 그럽이라고 해갖고 풍뎅이의 또 애벌레, 풍뎅이의 애벌레. 네, 그런 것도 있는데 이제 혼동이 많이 되기 때문에 서로 구분지어서 설명을 해드릴까 합니다. 근데 네. 그 아이들이 좀 보기에 징그럽기는 한데요. 제가 근데 제 여성의 입장에서 볼 때 저는 좀 그렇죠, 그렇죠. 그렇긴 한데 그게 어떤 피해를 준다거나 그러지는 않 피해가 상당하죠. 피해가 네, 있어요? 상당합니다. 집에다 주는 피해라든가 네, 그런 게 상당히 있나요? 진희 씨는 그런 경험이 없었나 보네요. 우리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여름철에는 네. 그냥 반바지에 러닝샷 바람으로 막 뛰어놀고 들과 산으로. 들로. 네. 그러면서 나중에 보면은 손에 뻘겋게 이제 진물이 잡히고 그게 가렵고 막 따가워요. 그게 이제 송충이 쏘였다는 얘기를 우리 했었거든요. 예, 송충이 중에 송충이들은 아시는 대로 그 전체가 다 단백질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동물들과 다른 벌레들의 먹이가 됩니다. 아하. 영양이 풍부한. 예, 쥐들도 먹고 새들도 먹고 많이 그래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런데 그 자체가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털이 있고 아주 무섭게 보이는 거죠. 왜 닭들도 고양이들도 상대방의 위협을 받으면 자기 몸체를 세우고 털을 빳빳이 세우는 그쵸. 것처럼 아하. 얘네들도 자기 몸체를 그렇게 보이도록 흉측하게 보이기 위해서 그런 털들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심지어 독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쐐기라고 이제 부르는데 저도 어렸을 때 동네 저희 집 옆에 큰 그 대추나무가 있었는데 거기에 쐐기가 많았어요. 아하. 그래서 그거 따다가 한번 팔 목에 스쳤는데 팔 어깨가 떨어져 나갈 것처럼 아프더라고요. 독이 엄청나게 엄청 강한 강해요. 거네요. 그래서 그것들도 다 송충이라고 부르고 하죠. 그러니까 통칭 송충이라 송충이라고. 그러지만은 예, 예. 뭐 따져보면 다 종류가 다른 거죠. 다르죠. 어떤 거는 예. 뭐 크기도 크고 작고 예, 털이 나방, 길고 작고 심지어 작은 거는 나방 종류 중에 작은 거는 쌀, 쌀. 밀가루 이런 것들을 먹는 심지어 볼펜똥만한 것부터 시작을 해서 쌀알만한 크기.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먹이가 쌀이기 때문에 볼이기 때문에 쌀벌레. 고기에 맞는 사이즈를 갖고 있고. 네. 그렇구나. 그럼 어떤 것들은 나뭇잎파리를 먹고 누에고치 그런 같은 거, 누에를 갉아먹고 실을 생산하는 것들은 좀 크죠. 그렇군요. 그러니까는 자기 먹이에다가 알을 낳기 때문에요. 고기에 맞는 사이즈대로 이렇게 참 다 자연은 있습니다. 신비로운 거네요. 그거 보면. 그 아까 벌레 그 독 얘기하시니까 사실 진해 같은 거는 벌레인데도 그래도 정말 독이 강하잖아요. 진해는 우리가 독이 강하다고 굉장히 겁을 많이 먹는데 이게 따끔할 정도예요. 독이 있다 그래도. 오히려 아까 그 대표님이 쏘였던 그러니까 그 거의 다 그래요. 벌레보다 거의 다 그러네. 그래요. 근데 거의 다 그래요. 사람 자체가 그 독의 저항력이 없으면 그러니까 몸이 약하신 어르신들이나 아기들이 아이들. 물리면 간혹 생명이 위험하거나 그러지 건강한 사람들한테 큰 문제가 안 됩니다. 가령 예를 들자면 1년에 한 1,000만 명 정도가 그 파이어 앤트 불개미에 물려요. 불개미? 지금 일본에서 최근에 한 2달 사이에
불개미가 번져서 난리가 났어요. 일본이. 그렇군요. 네. 한국도 곧 들어갈 거라고 이제 걱정을 하는데 1,000만 명이 물리고 거기에 한 100여 명이 죽어요. 근데 그 파이언트가 그 정도의 그 이제 독성을 갖고 있죠. 맞아요. 텍사스 개미도 무섭잖아요. 네, 그게 아주 네. 무섭죠. 근데 아까 그 진희 씨가 그 질문을 진해를 했는데 예. 어제 저희들이 그 전설의 고향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아마 전설의 고향 많이 봐서 네. 거기 보면 왜 진해들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 거는 걱정 안 하셔도 걱정 안 해도 된대요. 거미 같은 것들이 오히려 위험하죠. 그렇죠. 독거미. 오히려 예, 독거미 같은 예, 것들. 진해는 그렇게 위험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네. 말씀하셨던 것 중에 우리가 송충이라고 일컫는 거는 사실상 나중에 다 자라면은 이게 지금 애벌레 시절 아닙니까? 네네. 우리 학교 때 배운 거 보면 그다음에 번데기로 갔다가 그렇죠. 그다음에 처음에 이제 송충으로. 성충이 되죠. 처음에는 알을 낳습니다. 네네. 알은 이제 놓는 데가 정해져 있습니다. 나무 이렇게 오래된 나무 안에다 틈새. 틈새에다 살아있는 나무 그래서 즙을 빨아먹게 만들죠. 아하. 그리고 피해가 또는 되는군요. 땅 속에다도 낳기를 해요. 아까 얘기했던 풍뎅이 같은 것들. 아니요, 풍뎅이 말고 풍뎅이 그 말고? 나방도 그래요. 아하. 그래서 걔네들이 나뭇잎에 있는 나뭇잎이 아니라 저기 이제 풀잎이나 풀잎. 꽃잎을 이렇게 즙을 빨아먹고 해서 말라 죽게 만들거나 나무에 알을 낳는 송충이 종류들은 나방 종류들은 그 나무 안에 있는 즙을 수액을 빨아먹어요. 수액을 아. 빨아먹어서 나무가 이제 이렇게 새카맣게 죽어가죠. 저런 혹시 저런. 그 많을 저희들이 경우에. 많이 얘기하는 것처럼 털마이트가 털마잇은 나무 자체를 먹어버려요. 아. 근데 얘네는 거기에 있는 즙을 먹습니다. 그러니까 수액을 먹으니까 예, 올라 영양분이 공급되는 걸 막는 거죠. 그러니까 예. 어쨌든 피해를 주는 거는 예, 맞네요. 근데 이제 그게 조금 있을 때는 큰 문제 사람처럼 없죠. 건강하면 사람이 아. 건강하면 웬만한 병균이 있어도 괜찮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몸이 약해지면 면역력이 떨어지면 예, 그럼 이제 네. 문제가 되는 것처럼 나무가 점점 약해지거나 그럼 걔네들이 개체수가 늘어나면 이제 나무가 고사를 할 수가 있는 경우. 풀들도 그렇군요. 새까맣게 죽어가죠. 예쁘게 기른 그 식물들이 그렇게 되면 되게 속상할 네, 것 그리고 같아요. 아까 얘기했지만 뭐 가끔씩은 집안에도 뭐 네. 들어오기도 왜냐하면 틈새들이 있을 테니까 네. 간혹 뭐 문을 방식 열린다든가 네. 그러면은 그런 거는 참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나요? 글쎄요, 이제 이게 원인부터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처음에 왜 그럼 우리 집에 송충이가 생기느냐 그러시면 쉽게 원인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봄철 이제 날씨가 따뜻해지기 시작하면 우리 집 주변에 나방이 많이 날아다녀요. 나방이 많이 나방, 날아다녀요. 그렇죠. 예. 나방. 잔디 위로 그다음에 그 나무 위로 집 근처에 나방이 많이 다니고 특히 밤에 외등을 켜잖아요. 집 그렇죠, 밖에. 그렇죠. 그러면 불 주위에 많이 모이죠. 많이 모이잖아요. 네네. 나방들이 왜 굴나방이라고 그러죠, 해서 그래서. 뛰어들잖아요. 벌레들이, 태우는지도 모르고 예. 그런 것처럼 불을 좋아합니다. 그러면 나방은 밤에 활동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거 자라면 잔디나 너무 많으면 개체수가 음흠. 잔디나 아니면 나무에 해가 가겠구나라고 미리 아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왜 생기느냐? 그렇게 그 동네, 그 지역이 전체가 나방에 취약한 나무나 풀들 종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들이 좋아하는 그런 나무가 있는 환경이 거군요.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내지는 어떤 사람이 잔디를 심었어요. 어떤 사람이 나무를 사다 심었어요. 네. 근데 그게 오염된 걸 사다 심은 거예요. 아하. 그 알을 나방이 알을 낳은 거. 낳은 나무나 그런 네. 잔디 그거 그러면 만약에 내가 어떤 뻗치나무를 사다가 심었다. 그런데 그 체리 나무가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그 종류가 그 동네에 쫙 심겨 있으면 그 종류는 다 죽습니다. 오. 그 종류는. 진짜 왜 그러냐면 힘이 세네, 그 진짜. 나무를 좋아하는 는 이제 나방이 이제 그 동네에 많이 생기면 아하. 그렇게 돼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 시에서나 아니면 그 서브디비전 집을 지을 때 네네. 일치를 시킵니다. 나무들을. 그렇죠. 그렇죠. 가로수처럼 해서 네, 맞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한 나무에 나무를. 문제가 생기면 다른 나무들 똑같이 고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하. 굉장히 그리고- 위험한 거네요. 그리고 문제가 뭐냐면 사람도 의사가 필요한 것처럼 또 집에도 약을 치잖아요. 네. 네. 나무도 의사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전혀 돌보지를 않거든요. 그렇죠. 예.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무심하게 넘어가요. 그래서 비싼 나무 같은 경우는 조금 전문가들 불러서 저는 나무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런데 아니지만 그걸 불러서 확인을 해보고 어떤 병이 생겼는지 어떤 벌레가 있는지 해서 돌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쨌든 나방이나 그런 것들이 있으면은 약을 예, 치셔야 되는데 네. 나중에 제가 마지막에 얘기했지만 네네. 이렇게 간단하게 저희가 지금 물약으로 쳐서 잡히지를 않습니다. 나중에 그렇군요. 설명드릴게요. 예. 우리 오늘 필립정 대표님 오셨다고 우리 청취자님들께서 벌레 이야기가 은근히 재밌다고요. 그래서 너무 이 방송을 듣고 난 다음부터 벌레들이 되게 신기하고 심지어는 예뻐 보이시기까지. 그게 좋습니다. 예, 그게 좋은 거예요. 맞아요, 예. 맞아요. 그게 좋습니다. 예, 그렇게 했다고. 벌레 없는 세상에서는 사람도 못 삽니다. 맞는 죠 의미 있는 또 얘기해 네, 주셨네. 의미 있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 저희 노래 듣고 돌아와서 또 이야기 이어가도록 할게요. 네, 지금 고에코 페스트 컨트롤 필립정 대표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벌레 얘기가 이렇게 흥미진진할 줄 몰랐는데 너무 이야기가 끊이지 않고 계속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나방 이야기를 하다 말았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는데요. 송충이는 나방의 애벌레다. 이렇게 나방의 아시면 애벌레. 되고요. 그 나방이 성충일 때, 그러니까 큰 나방들이 집 주위에 많이 있거나 그러면 의심을 해봐야 되는데, 그 나방들이 나무의 그 안에다 표피 안에다가 알을 까거나 잔디에 알을 깠을 때, 그 다음에 여름이 되면 올라옵니다. 한 4월, 5월부터. 그래서 지금 6월에서 한 8월 말까지 가장 활동하는데, 그러면 그게 많으면 네.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나뭇잎이나 화초나 잔디에 즙을 빨아먹습니다. 그래서 고사할 수 있다. 그래서 굉장히 큰 피해를 줄 수 있으니까 약물 처리를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방뿐만 아니라 네. 나방과 유사한데 사실은 혼동을 하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게 풍뎅이의 그 애벌레 상태인데 이거는 겉으로는 잘 안 보이고요. 네. 썩은 나무를 이렇게 쪼개 보면 그 안에 C자형으로 구부러진 통통한 하얀 벌레들이 있습니다. 예, 네. 예, 그걸 뭐 사람들은 군뱅이니 뭐니 뭐 맞아요. 이런 말씀. 군뱅이라고 표현하고. 예, 그런 경우도 쓰는데 그거를 영어로 grub이라고 그래요. G-R-U-B. 약간 네. 이렇게 꼭 누르면 뚜둑 하고 이렇게 그 안에 약간 하얀 액이 나오는데 네, 그런 그걸 여러분들이 어디서 많이 보셨을 거냐면 무슨 다큐멘터리나 아프리카나 아시아에서 정글 안에 이렇게 보면 거기 원주민들이 들은 단백질 공급원으로 이렇게 먹는 게 맛있게 바로 먹어요. 그거예요. 번데기인데요. 아니요. 한국에 먹는 아니야, 번데기. 애벌레예요. 예, 그래서 그게 조금 지나면 번데기가 됩니다. 그렇죠. 한국에서도 그런 프로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실제로 지금 햄버거의 패티로 개발이 돼서 지금 나오고 있어요. 실제 그게 굉장히 굉장한 좋은 영양가가 단백질 있다면서요. 공급원입니다. 네, 그래서 미래 식량 자원이. 그래서 예전에 우리는 오. 그걸 혐오스럽게 봤었는데 이제는 그게 단백질 덩어리라 그래서 예. 오히려 그 식품으로 만들어지기도 한다고 그래요. 굉장히 깨끗하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우리가 잘 아는 뭐 하나에 한 100만 원이 넘어가는 시가가 장수하늘소 같은 거. 장수하늘소. 그것도 네. 풍뎅이죠. 풍뎅이죠. 그런 것도 또 땅 속에서 그건 나무 안에서 그런데요. 나무를 네. 이렇게 쪼개 보면 그 안에 그 C자형의 그룹 상태로 이렇게 있죠. 하얗게. 예,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송충이처럼 나방의 애벌레처럼 나무 안이나 잔디 밑에 이렇게 기생을 하죠. 애벌레 상태에서. 그렇죠. 그러면 나무가 또 이렇게 누렇게 타죽거나 그러니까 나무 아니면 뿌리에 예. 그 영향을 주는 거네요. 예, 아. 그다음에 또 잔디가 그게 어느 부분이 누렇게 죽는 그 경우들. 패티가 누렇게 떠서 죽습니다. 맞아요. 있어요. 오래되면 잔디를 잡아당기면 끌어올라와요. 딸려 올라와요. 잔디가. 맞아요. 그리고 그거를 비벼보면 푸석푸석해져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원 스퀘어 핏만 그죠? 사방으로 남자 30cm. 발자국 하나씩으로 해서 이렇게 잘라서 한번 보세요. 그럼 그 밑에에 분명히 그 그룹이 있습니다. 그러면 원 스퀘어 핏당 5마리 이상이면 잔디가 잘 견디지를 못합니다. 와우. 그러니까 뿌리에서 기생하면서 그걸 영향을 주는 즙을 거네요. 빨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뿌리에 즙을 빨아먹으니까 영양이 공급이 안 되니까 나무도 괜히 죽으면 나무도 괜히 이상하게 고사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겉에서는 모르니까. 네, 그런 경우는 나뭇잎 뒤를 보시면 이렇게 그 진딧물이라고 있죠. 네네네. 진딧물이 있거나 다른 조그만 벌레들이 있거나 또 하나는 나무
안에 네. 구멍들이 있을 겁니다. 나무에 구멍들이 뻥뻥뻥뻥 나 있어요. 유심히 보면 구멍이 나 있는데 그게 딱따구리 같은 새들, 네. 네네. 까마귀, 까치들이 와서 그 안에 벌레. 풍뎅이에 네. 애벌레 그룹이 있으니까 그걸 그걸 잡아먹으려고. 쪼아서 그 안에 이렇게 빼먹습니다. 그런데 음. 구멍이 너무 많다 그러면 그 나무는 조만간 고사할 가능성이 많다. 아 많다. 아, 그러면 보시면 많이 됩니다. 살고 있다 이런 뜻이니까요. 예, 그렇죠. 어휴, 참 야, 진짜. 그러니까 이게 우리 주변에 있는 것들이에요. 사실은 뭐 지금 우리가 네. 동물의 왕국 보고 있는 게 아니고. 예, 그래서 제가 한번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미리 대비를 할 수 있느냐? 네. 네. 그럼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가을 겨울 되면 우리 집 주변에 이상하게 땅이 이렇게 솟아 있다. 그러면 두더지가 사는 거예요. 아. 두더지가 바로 그런 애벌레를 잡아먹고 삽니다. 아. 근데 유난히 두더지가 많아요. 그럼 우리 집 땅 밑에는 많구나. 풍뎅이나 나방에 애벌레가 많구나. 아, 그러니까 없던 둔덕 같은 것이 예. 생기면은 예, 땅에 있는 것들 잡아먹게 두더지가 두더지가 흙을 활동- 파낸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밟아보면 푹푹 들어갑니다. 맞아요. 두 번째는 맞아요? 그런 네. 걸 경험 정말 있어요. 경험 있어요. 스컹크나 라쿤이 많다. 그러니까 쥐가 많다 주변에. 하여튼 동물하고 연관되네요. 예, 그러면 걔네들이 어떻게 하냐면 손으로 파갖고 자꾸만 잔디가 파헤쳐져 있어요. 스컹크나 라쿤이. 네. 그럼 그 밑에. 예, 그러면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면 애벌레가 많고 또 아까도 말했지만 새들은 이렇게 나무를 쪼아서 그 안에 있는 애벌레를 잡아먹고요. 심지어는 이렇게 잔디에 보면 가끔 전화가 오는데 네. 한 0.5인치 정도 되는 구멍들이 뻥뻥뻥 나 있어요. 집 주위에. 그러니까 잔디밭에. 잔디에. 네? 그게 네. 새들이 쪼아 놓은 겁니다. 아. 그래서 그걸 빼먹는 거예요. 그 안에 새들이 있는 땅밑까지. 것들. 땅밑까지. 예. 근데 새들은 어떻게 알죠? 알죠. 본능적으로 아유, 아니까요. 저도 먹을 거는 귀신같이 알아요. 그래요. 그리고 가끔 손님들이 이게 뭡니까 하고 이제 사진을 찍어서 보내는데 큰 소나무 하나가 뿌리 바로 윗둥부터 저 위까지 한 0.2, 3mm 되는 그 반경으로 해서 막 그냥 직경으로 해서 뭔가 구멍들이 다 나 있어요. 네? 그게 뭐냐고 물어봤는데 이제 저희 직원한테 물어봤는데 같이 일하는 애한테 이제 모르니까 그 친구가 몰라서 저한테 다시 물어봤는데 그게 딱따구리가 구멍을 뚫어놓은 거예요. 새들이. 예, 아이고. 조지아 있을 때는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심지어 나무로 지은 집인데요. 네. 구멍이 주먹만한 구멍들이 막 난 거예요. 집에요. 집에 그러니까 어머, 원목으로 어머. 지은 나무인데. 원목으로 지은 아유, 그 뻔하네, 안에 뻔해. 벌레들이 네. 들어가서 나방 애벌레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그 안에 다 구멍을 뚫어놔갖고 다 쪼아서 그걸 딱따구리가 이제 그렇게 해놨는데 그 안으로 비가 들이쳐서 집에 물이 새고 막 그런 아유. 경우가 있었습니다. 아니 아까 그러셨잖아요. 대표님께서 네. 벌레와 같이 살아야 된다. 근데 적당히 살아야죠. 예.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나방이 없으면 못 삽니다. 나방이 뭘 먹냐면 잘 아시는 대로 그 꽃에 있는 꿀을 먹습니다. 나방도. 그렇죠. 그렇죠. 예, 네네. 나비도 그렇고. 나비처럼. 나비도 그렇고. 네. 풍뎅이도 굉장히 좋은 역할들을 많이 해요. 그런데 간혹 이렇게 우리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아. 패스트 분류를 해서 음흠. 숫자를 제한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나 아. 예. 다른 식물들이 뭐 번창하는데 도움을 준다거나 예. 그런 역할을 하긴 하는 거죠. 예, 그러면요. 그래서 음흠. 이것들을 이제 컨트롤 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자꾸만 오해를 하는 게 있는데 터미닉스라는 회사도 있고 터미네이트라는 회사도 있는데 그게 끝내버린다, 박멸시킨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그렇죠, 종료한다. 예, 근데 네. 그거는 원래 패스트 컨트롤의 이미지에 맞지 않습니다. 아. 우리가 건 컨트롤 이게 큰 이슈잖아요. 네. 근데 미국에서 총을 다 없앤다는 건 컨트롤의 어떤 이슈에 속하지를 않아요. 네. 말이 어떻게 제어를 시킬 거냐. 그게 그렇죠. 그렇죠. 이슈지? 예, 왜냐하면 자기 보호를 예. 위해서 총은 필요한데 네.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컨트롤을 할 거냐. 그게 이제 그건데 방향인데. 패스 컨트롤도 그래요, 미국에서. 네. 아.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지혜로운 거죠. 그러니까 자연 환경적이네요. 예, 그거를 만약에 다 없애버리면 심각한 문제가 되죠. 또 다른 예. 심각한 문제가 지금도 발생할 수 있다. 벌 때문에 벌이 자꾸 없어져서 아. 지금 미국에 계속 농작물의 수확이 줄어들고 있거든요. 오히려 예, 벌은 예. 영리하고요. 자기 그 사회생활을 하기 때문에 조그만 위험이 생기면 자기가 자취를 감춰버립니다. 아하. 그러니까 근데 그 원인이 뭐였냐면 자꾸만 잔디 같은데 나무에다 약을 치니까 살충제를 예, 살충제가 몸속에 들어가면 얘네들이 그 신경계통에 이상이 생겨요. 그래서 방향 감각을 잃거나 어허.
또 자기 병이 생기면 또 안 돌아가요. 네. 그리고 벌레들이 왜 약을 치면 벌레들이 어떻게 하냐면 똑바로 못 걷고 비틀비틀비틀 걸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 신경계통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어, 사람으로 말하면 뇌 이상이 생긴 거예요. 아하. 페로몬 뭐 이런 예, 그래서 개미가 얘기하듯이요. 그러니까 네. 그래갖고 미국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만약에 꿀벌들이 이렇게 계속 없어져서 꿀벌이 이제 자취를 감추면 인류가 2년 이내에 멸망한다 그래요. 먹을 게 없기 때문에. 아, 그렇게까지 진단을 너무 이제 과하게 하긴 하지만 하지만 좀 극단적이기는 예, 하지만 그래서 그런 전망도 컨트롤의 나온다는 개념을 거죠. 갖고 계신 아. 거예요. 그러니까 컨트롤. 박멸이 아니고 예, 박멸이 아니고 아니고 그거는 컨트롤의 개념을.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분들이 아직 그 개념이 없으세요. 근데 미국은 왜 그 개념이 생겼냐면 미국도 옛날에 그 대공황 시대 그 이후에 농사 지을 때는 그게 있었어요. 박멸하는 개념이 있었어요. 아예 그냥. 그런데 하다가 월남전 이후에 아하. 너무 많은 화학약품을 쓰면서 피해자들을 많이 눈앞에 접하고. 두면서 이건 아니다. 그래서 아. 그 이후로는 이제 점점 컨트롤의 개념이 생겨간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나방이나 나방의 네. 애벌레나 이게 송충이나 그런 그롭 같은 것들이 많이 있으면 아 이거는 도저히 안 되겠다. 컨트롤 해야 되겠다 싶으면 이거는 홈디포나 월마트 가시면 그래놀이라고 알갱이로 된 약들을 팔아요. 네, 그러니까 그냥 그림이 물약이에요. 그려져 있더라고요. 예, 그러면 그 뒤에 설명서 레이블이라고 그러는데 설명서를 읽어보면 뒤에 그롭 카터필라 여기에 이제 카터필라 중에 가장 데미지를 잔디에 데미지를 많이 주는 게 네. 준비를이라고 그래서 6월 달 6월에 네. 그다음에 네. 제페니스 빌 네. 그러니까 조그맣고 이렇게 반짝반짝거려요. 푸른색과 동색 음흠. 깔로 바짝바짝거리는 그 제페니스 빌 같은 것들이 있으면 되게 네. 흔한 벌레예요. 네네. 잔디가 굉장히 위험한 상하니까. 아, 그러면 잔디를 다. 그런 것들을 죽이는 그 알갱이를 팔아요. 그러면 그 알갱이들을 갖다가 장갑을 끼시고 마스크 끼시고 이렇게 예. 잔디에 쫙 뿌려주세요. 나무 네네. 밑하고 잔디하고 뿌려주면 어떤 작용을 하냐 그러면 그것들이 그 알갱이에 플라스틱 같은 그 녹는 알갱이가 있어요. 네. 거기에다가 약을 코팅을 해놓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게 잔디 위에 이렇게 안착을 하면 조금씩 녹으면서 땅 밑까지 깊이 스며들어. 아하. 그래서 땅 밑에 있는 잔디 그 때 위에 밑에 있는 있는 애벌레가? 애벌레를 죽일 수 있는 거죠. 아하. 그래서 저희는 그런 거를 그러니까 저희도 해주긴 해요. 하는데 굳이 저희한테 하는 것보다는 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네. 네, 그런 건 본인들이 하시는 게 그 훨씬 정도는 낫습니다. 네, 할 수 있는 팁을 주시는 거네요. 가끔 전화가 와요 이런 것들 때문에 아. 그러면 직접 하시는 게 더 가격도 저렴하고 더 그 정도면 잘할수 됩니다. 있습니다. 예. 네. 그렇게 그러니까 하시면 우리가 됩니다. 볼 때는 홈디포 갔을 때 잔디 건강한 것만 생각하고 있는데 네. 사실은 건강을 해치는 것을 원인적으로 없애는 그렇죠. 이런 노력과 시각이 필요하네요. 그리고 두 가지가 필요해요. 잔디를 관리하시려면 잔디를 건강하게 해줘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병안 거지려면 내가 튼튼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비료도 좀 그래서 주고. 비료도 좀 주고 물도 잘 주고. 네네. 네네. 그 다음이 이제 이런 지금 약들을 말씀하신. 통해서 합니다. 아하. 컨트롤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러니까 처리 방법에 대해서 아까 말씀해 주신다는 게 지금 말씀해 주신 예. 한 가지 방법이신 거죠? 예. 또 다른 방법이 아니요. 있을까요? 이 정도? 그러니까 일단 건강하게 하는 거고요. 네. 내가 건강하면 병이 안 걸리는 것처럼 네. 그리고 아무리 건강해도 너무 많은 애벌레가 그 동네 나방이나 풍뎅이가 너무 많으면 그때는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약을 치는 거죠. 네. 제가 말한 대로 그레뉴로 사다가 예예. 이렇게 뿌리시면 돼요. 예. 근데 지금 우리가 미국에 살고 있는 달라스에만 네. 국한돼서 얘기하면 우리가 봐왔던 지금 그 송충이라고 일컫는 것들 나방이 애벌레 아닙니까? 네, 네. 우리 한국에서처럼 그렇게 강하게 독성 있는 것들이 좀 있나요? 아니면 여기서는 제가 보지를 못했어요. 여기는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네, 되는 거죠? 아니요, 걱정은 하셔야죠. 걱정을 그래도 해야 돼요. 미국에도 그 종류가 많이 예. 있는데 네. 제가 다니면서 본 적은 별로. 아 실제로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저희 인상에 남았던 막 쏴서 크게 아프거나 그런 것은 있긴 있지만 많지는 않을 것 같다는 저희도 느낌이네요. 어렸을 때 그 학교 다니면서 장난한다고. 그렇죠. 느끼셨죠. 그거를 송충이 조그만 거 잡아다가 여자애들한테 던져주고 그래갖고 뭐 짓궂 주시다. 선생님한테 혼나고 막 그럼요. 그랬는데 이제 거의 손으로 잡아도 문제가 안 되는데 네, 간혹 있어요. 간혹 있으니까 그건 함부로 손으로 만지시면 네, 한번 저희 때는 그
정말 뭐 송충이 잡으러 학교도 네. 쉬었었어요. 아, 저기 이제 저희도 시간이 조금 있어서 여유가 조금 있어서 저희가 청취자님 질문 하나 아 그래요? 예, 여쭤보고 갈게요. 예, 이거는 좀 바퀴벌레에 대한 질문을 해주셨어요. 네. 요즘 우리 가게에 바퀴벌레가 많이 들어오는데 밖에가 더워서 시원한 곳을 찾아서 들어오는 것인지요? 네, 그리고 맞습니다. 예, 네. 아, 그러겠죠. 그렇게 하셨고 살려고 들어오는데 거의 죽어갈 때까지 이 친구들을 봐서 마음이 아프신데 아, 왜 이렇게 얘네들은 죽기 직전 상황에 들어오는지 좀 그걸 죽기 질문하셨어요. 직전 상황에 들어오는 게 아니고요. 네. 그건 아메리칸 로치라고 하는 1인치에서 1.5인치까지 제법 크죠. 그러니까 세계에서 제일 큰 종류의 바퀴벌레. 1인치요? 아, 커요. 2cm가 넘는 거네요. 그럼 한 3cm. 예, 1.6cm, 1.7cm 아. 돼갖고 2cm까지도 굉장히 큰데요. 이 종류는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더위 바깥이 90도가 넘으면 또 못 살아요. 네. 아하. 그래서 어떻게 들어오냐면 너무 더우니까 네. 살기 위해서 이제 들어오는데 들어오면 안에 에어컨을 크거나 안에 건조하면 이렇게 말라서 죽습니다. 아, 물이 없으니까. 4-5시간 이상을 못 견뎌요. 그런데 안에 너무 물을 많이 뿌려서 청소를 하거나 그런 습하면 상태면 거기서 번식할 수 있어요. 그런 식당들이 간혹 있어요. 그렇겠네요. 제가 수천 마리까지 잡아본 적이 있습니다. 아 식당 같은 데는 좀 위험하겠네요. 근데 그건 드물어요. 그런 경우 드물고 99%는 건조한 데서 있기 때문에. 건조하고 습기만 잘 제거된 식당이면 살 수가 없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진짜 너무 정확한 답변을 주셔서 우리 청취자님도 시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고에코 페스트 컨트롤 필립정 대표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또 감사합니다. 봬요. 예. 고맙습니다.